오늘의 컨텐츠는 대한민국의 가짜 내추럴의 역사, 도핑의 역사는 흑자 형님이 옛날에 컨텐츠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흑자 형님의 도핑의 역사 컨텐츠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보시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짜 내추럴의 역사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과거로 갈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카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적발 현황을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요. 도핑에 몇 명 걸렸는지, 어떤 종목에서 도핑에 걸렸는지, 대한체육회 소속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불시 도핑이나 시합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 도핑 테스트 했을 때 걸린 사람들의 리스트, 그거를 쭉 뽑아서 올려주거든요. 그 리스트가 2008년 거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8년 카다에 올라와 있는 도핑 테스트 위반 횟수, 이것을 보면서 가짜 내추럴의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린 사람들, 그 걸린 사람들의 총합이 이렇게 나왔어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보디빌딩 8명, 숫자가 꽤 있죠. 역도 1명, 스키 1명. 카다를 자세히 보면은 신기한 게 있는데 장애인 종목에서 도핑 테스트 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치료 때문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뭔가 치료를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 종목에 있는 분들의 도핑 테스트 적발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 스키 1명, 장애인 역도에서 1명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요게 2008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09년의 적발사항을 보면은 보디빌딩이 11명. 야, 뭐 압도적이죠. 보디빌딩은 항상 적발 횟수가 압도적이야. 축구 1명, 궁도 옛날 양궁이잖아. 2명, 스쿼시 1명, 근대 오정 1명, 장애인 축구 1명.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이 되면은 확 늘어납니다. 리스트가 쫙 늘어나. 그래서 보디빌딩이 18명. 압도적이야. 도핑 테스트 걸리는 거는 보디빌더들이 거의 압도적이야. 육상에 2명, 수중 2명, 론볼 2명, 복싱 2명, 장애인 농구, 장애인 배구, 장애인 양구, 장애인 탁구, 장애인 역도, 쫙 장애인 쪽에서도 많이 걸리고 있죠. 그리고 2011년에는 보디빌딩 13명, 마찬가지로 장애인 종목에서 4명, 2012년에는 보디빌딩 10명, 13년에는 보디빌딩 9명, 14년에는 보디빌딩 38명. 야, 이 2014년이 보디빌딩에서 38명이 나왔어, 적발이. 씨발. 모든 종목을 합쳐도 보디빌딩 한 종목한테 안 돼요. 장난 아니죠? 이제야 잘린 게 나도 신기해, 솔직히.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이제야 없어진 게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버텼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는 28명.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14년, 15년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2016년부터 이제 본인들도 위기감을 엄청 느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보디빌딩 8명.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약물까지 같이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카다에서 2016년까지는 몇 명이 적발됐는지만 리스트가 나왔는데 2017년부터는 이 새끼가 어떤 약이 걸렸는지까지 같이 나와. 2017년에는 보디빌더만 4명이 걸렸어요. 그리고 성함까지 뜨죠, 옆에. 근데 좀 독특한 게 별표 처리된 선수도 있고 성함이 그냥 오픈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2018년에는 총 15명이 걸렸어요. 2019년에는 7명.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는 7명, 야구가 이번에는 좀 많이 걸렸죠. 2019년도에 야구가 하나, 둘, 셋, 넷, 4명, 보디빌더는 총 7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명. 2020년대부터는 이 보디빌딩이 엄청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또 7명이 걸립니다. 2021년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 유튜버로 활동을 하셨던 최대봉 형님이 2021년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유튜브 하실 때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최대봉 형님이 2001년에 도핑에 적발이 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좀 질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대봉 형님의 아드님도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가족을 걸고 나는 결백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죠. 결국에는 적발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최대봉 선수의 실드 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뭐가 걸렸는지를 우리가 알고는 가야 돼요. 최대봉 선수가 2조 7항에 걸렸어요. 도핑 금지에 걸리면은 몇 조 몇 항에 걸렸는지 옆에 나오거든요. 그게 2조 7항이에요. 2조 7항이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 그러니까 약물 자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금지 약물을 거래를 했거나 거래 관련 정황이 밝혀졌을 때도 2조 7항에 의해서 검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봉 형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쓴 게 걸린 건 아니고 거래 또는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2조 6항, 2조 1항, 2항, 6항, 2조 2항이잖아요. 근데 최대봉 형님은 2조 7항이 떴다. 그래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약간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술은 먹었다.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걸렸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사실 100%는 아니잖아요. 성장 호르몬 관련 것에 거래 정황이 포착돼서 그렇게 됐다. 최대봉 형님이 100% 약을 사용한 건 아니다. 성매매는 안 했지만 포주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봉 형님의 그 리스트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은 14명이 걸려요. 2023년이 되면은 16명. 2023년 이때도 엄청 힘들 때인데 유명한 선수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핑에 적발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보디빌딩이라는 게 대한체육회 소속에서 연봉을 받던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당연히 대한체육회에 있을 때는 나는 내추럴이에요 하면서 시합을 뛰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가짜 내추럴의 역사는 대보협과 일단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보협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짜 내추럴들은 시작이 됐는데 2018년도 전까지는 진짜 음지였어요. 엄청나게 음지였어.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쓰는 것 자체가 무협지에서 보면은 사부와 제자가 있는 것처럼 사부님이 제자한테 자기의 기를 이렇게 넣어주잖아. 나는 평생을 수련해서 5갑자의 내공을 얻었느니라. 너에게 1갑자의 내공을 전수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테로이드 방법을 구전으로 전수해 주셨던 시기. 나의 1갑자의 내공을 너의 엉덩이에게 주사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를 넣어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로 사부와 제자가 진짜로 존재하던 시기가 2018년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디빌더들이 거의 뭐 돈을 쓸어 담기도 했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학부형이에요. 내 아들이 보디빌딩을 하겠대. 그러면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보디빌더한테 자식을 데려가가지고 아주 큰 금액을 주면서 내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이러던 시절이 2018년도 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따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 뭐가 터지죠? 약투가 터집니다. 2018년이라는 해는 보디빌딩에 있어서는 정말 이 역사적인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약투가 터지면서 진짜 대혼돈의 카오스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가짜 내추럴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박승현과 간고라는 두 분입니다. 이 박승현하고 간고라는 분이 약투, 그때 당시에 뭐 미투다 뭐다 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약물에 대한 것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진짜로 모든 보디빌더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모든 보디빌더들이 그때 당시에 진짜로 사부님이 나의 20년 내공을 너에게 주사로 넣어주마 하던 이거를 박승현하고 강고가 나와가지고 그냥 싹 다 불어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보디빌더들이 이 두 사람, 박승현, 강고, 이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업계를 완전히 썩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저 역시도 약투가 터지기 전에는 내추럴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약투가 터지기 전까지는 내추럴 코스프레를 하는 게 뭐랄까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핑계대는 게 아니라 2017년 전에는 나는 로이더예요 얘기하는 게 사부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부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약간 요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2017년 전만 해도 저는 약을 썼습니다. 우리 사부님이 약을 알려줬어요. 20년 내공을 저한테 주사기로 전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고, 진짜로. 완전히 그냥 업계에서 그냥 생매장 당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황철순 형님 어땠어요? 그 외국 인스타 보면은 내추럴이라고 박혀있던 시절이에요. 라이프타임 내추럴 100 이런 거 박던 시절이 이때라고. 그래서 저도 17년도까지는 당연히 약을 쓰는 걸 그냥 쉬쉬하는 시절이었죠. 저는 내추럴입니다. 저는 약 쓴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박승현하고 간고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냥 씨발 헬스 업계, 보디빌딩 업계를 대격변을 시켜버렸다.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박승현하고 간고 씨를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좋아했어. 속으로 좋아한 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런 거 고발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향 자체가 꼭꼭 숨기고 이런 거보다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런 거를 저는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친구가 솔직히 나도 못했던 거,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나도 못했던 거를 발벗고 나서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내심 고마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간고라고 하는 친구와 박승현이라는 친구의 이 위대한 업적으로 이 보디빌딩의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그 후에 로이더 이야기 떠벌리면서 다닌, 약투가 터지고 나서는 내가 약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사부에 대한, 나한테 내공을 전수해 주신 분들에 대한 도리에서 어긋난 일이 아니었던 거야.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냥 당연히 썼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녔던 거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짜 내추럴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저는 박승현과 강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약투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시기가 도래하냐, 약투 발생 그 후에 대내추럴의 시대가 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족같았던 시기 약투가 지나고 나서 대내추럴의 시대가 유튜브에 도래를 합니다. 이게 제가 왜 족같았냐면, 대내추럴의 시대는 로이더가 역으로 불공정 심사를 받던 시기, 약투를 지나서 대내추럴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때 당시에 내추럴을 주장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파생이 됐죠.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 유튜버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심사가 내추럴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되게 유리한 보디빌딩 심사가 적용되는 시기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짜로 막 말도 안 되는 심사가 엄청 많았어.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더 잘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막 내추럴 운동법 이런 것들이 막 널리 퍼졌죠. 와, 이거 나는 골 때리는 거야. 제가 보디빌딩을 시작한 게 04년도에 제가 보디빌딩 시합을 처음 뛰었고, 04년도 전부터 03년 02년부터 저는 IFBB 보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를 계속 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내추럴 시대가 열리니까 심사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공룡이 져.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면은 공룡이 져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시합들이 계속 연달아서 열렸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이제 약간 과도기 아닌 그런 과도기가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일어나죠. 2020년도에 가짜 내추럴이라는 거에 정말 좀 불씨를 확 지폈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 레전드 사건. 이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격변의 시기에 딱 중앙에 있었던 시기예요. 내추럴 시합이었거든요. IFBB 산하에 있는 NPC 내추럴 시합이었는데, 요 NPC 내추럴 시합에 돌추럴이 참가를 합니다. 딱 봐도 여기 있는 사이드에 있는 분들하고, 이거 여기 총총님 계시죠? 총총님 사이드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몸을 봐도 뭔가 달라. 뭔가 존나 다르잖아. 그 특유의 질감. 이 총총님이 참여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두 분이 말도 안 되게 좋은 몸으로 내추럴 시합을 참가했어. 근데 요 두 선수의 과거 전력을 보니까 약물 적발 사례가 있는 돌추럴이 내추럴 시합을 나가서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는 사건. 2020년 7월경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야, 씨발 이 돌추럴 새끼들, 이 로이더 새끼들 욕을 더 쳐먹는 거야. 로이더 새끼들이 욕을 더 쳐먹어. 아니 왜 나가가지고 씨발 이 시합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돌추럴은 나가면 안 되잖아. 내추럴이라고 만든 시합인데. 근데 이제 돌추럴들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 사건이 발생되면서 로이더들이 진짜 욕을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어요. 돌추럴의 내추럴 시합 참가 사건 이후에 로이더 집중 포화 시작. 근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뭐냐면, 여기에 참가 돌추럴이 자기는 도핑 안 걸린다, 지금 내추럴이다,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옛날에 내가 약을 썼는데 나는 지금 약을 안 써요. 지금 약을 안 쓰고 지금 나 도핑 테스트 체크하잖아? 나 내추럴이야. 배째 씨발 지금 내추럴인데 어떡할 거야? 나 지금 내추럴인데. 그러면서 이 시합을 나가가지고 로이더들이 씨발 욕을 존나 쳐먹은 거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저도 옆에서 괜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도 로이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나 로이더입니다 얘기를 하고 자연상 강호양님을 공격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욕을 존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로이더에 대한 시각이 진짜 안 좋아졌어.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거, 김승현 씨를 싫어하게 된 계기, 이때 나와요. 이 시기에 로이더 시합이야. 이 내추럴 분들이 이때 당시에 로이더 시합을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내추럴인데 로이더 시합을 지가 참가한 거야. 자기 내추럴인데
어이 로이더 시합을 참가해서 어이 씨발 내추럴이라서 잘못했습니다. 내추럴이라서 졌습니다. 아니 로이더 시합을 나와서 그 짓거리 해버려. 아니 나는 존나 골 때리더라고. 근데 여론이 좋아. 근데 여론이 그렇게 안 나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일단 1차로 존나 골 때렸어. 아니 지가 씨발 로이더 시합을 나와서 로이더한테 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짓거리를 한 거야. 그 짓거리를 하고 나서 내추럴 선수들이 로이더 시합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로이더 시합을. 저는 이때 로이더 시합을 나올 때 총총님한테도 지고 김승현님한테도 졌어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 또 있거든요. 제가 요 당시에 시합을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진짜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약을 쓰다 끊다 약간 진짜 마탱이 좀 간 상태로 제가 시합을 나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김승현님한테도 시합에서 지고 총총님한테도 지고 그 유명하지 않은데 내추럴 유튜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시합에서 졌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내가 몸을 잘 못 만들긴 했어. 근데 나는 시합을 참가해서 시합을 옆에서 보잖아요. 내가 시합에서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합을 참가해서 등수를 보는데 아니 몸이 존나 좋은 애가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한테 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몇 번씩을 봤어요. 김승현이라는 분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같이 김승현님이랑 시합을 나갔는데 여기서 몸이 진짜 존나 좋고 데피니션도 진짜 살벌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를 김승현님이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프로퀄리파이어 시합인가? 그런 시합에 참여해서 졌어요. 몸 존나 큰 선수한테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김승현님이 라이브를 켰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 그 자리에. 자기가 한 번은 그 로이더를 이기고 한 번은 로이더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라이브를 켜서 하는 얘기가 진짜 나는 불법 약물 사용자가 아니라서 펌핑이 오래가지 않아서 이 로이더한테 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옆에 있었어. 그게 라이브였는지 뭐 찍는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김승현님 자리 옆에 있었거든요. 나는 옆에서 그걸 들은 거야. 로이더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로이더 시합을 나와서 저는 내추럴이라서 로이더랑 달라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근데 몸이 그 로이더가 훨씬 좋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낄 수 없는 몸이에요. 그 로이더 분도 체형이 안 좋긴 한데 내가 그 영상도 만들었었잖아. 그 영상 한번 틀어줄게요. 어느 정도 차이였는지. 저는 컨디셔닝이 안 좋아서 이거 지는 게 되게 당연했어요. 김승현 님이고 이 왼쪽 분 있죠? 이 왼쪽 분. 지금 등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지금 왼쪽 오른쪽 봐봐요. 이게 오른쪽이 김승현, 왼쪽이 이병준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퀄리티면 실제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 완전 달라요. 이병준이라는 친구가 컨디셔닝도 훨씬 좋았고 사이즈도 훨씬 좋았고 체형은 둘이 비슷해. 둘 중에 뭐 체형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둘 다 체형은 안 좋아요. 근데 이병준이라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한 번 졌다니까. 리저널에서는 지고 프로퀄리파이어 올라와서는 이 친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김승현이 이 친구를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잖아. 나는 내가 몸을 못 만들었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그 옆자리에 딱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야 진짜 로이더라서 자기가 졌다는 거야. 나는 내추럴이라서 펌핑이 한 번만 좋고 두 번째는 펌핑이 빠져서 로이더이기 때문에 내가 졌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그 이후로 내가 김승현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이때 당시에 심사가 어느 정도로 좀 편파가 많았냐면 이 정도 차이를 뒤집었다니까. 대내추럴 시대가 열리면서 내추럴이라는 분들의 유명세가 올라갔잖아요. 유명세가 올라가니까 심사위원들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점수를 더 준 거야 실제로. 이 시합만이 아니라 이때는 총총님하고 제가 시합을 나갔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도 내추럴, 총총님도 내추럴. 이 PCA라는 시합에 내추럴 총총님도 유명하고 뭐 이 사람은 뭐 시합 관계자랑 아는 사람이었고 이때는 총총님이 로이더를 혐오하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사실 이 정도 근육량 차이는 못 이겨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총총님, 이게 저고 이 오른쪽도 내추럴. 이 오른쪽 친구가 1등을 하고 총총님이 2등을 하고 나한테 3등을 줬단 말이야. 근육량 사이즈가 솔직히 볼륨감하고 완전히 그냥 게임이 안 되지. 근데 요런 시합이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그래도 뭐 총총님이나 다른 내추럴 선수들은 로이더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로이더 시합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내추럴 가산점을 이때 당시에 줬대니까 존나 골 때리는 시기였어요. 요때가 이제 21년쯤?
보면은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얘가 1등, 총총님이 2등, 내가 3등. 이상한 돌출월 새끼들이 내추럴 시합 나가가지고 조진 다음에 로이더들한테 욕을 진짜 집중포화를 시켰어. 그리고 나서 씨발 시합이 이런 식으로 좀 개판이 된 거야.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어떤 시기가 오냐, 이제 내추럴 분들이 검증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요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내추럴의 부흥기죠. 어떻게 보면 내추럴이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면서 로이더 시합에서 내추럴이 나와서 막 순위를 엄청 높게 받고, 요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 유튜버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진짜 좋게 봤어요. 그 이유진님, 뭐 총총님, 김승현님 요런 분들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면서 시합에 출전하면서 자기들이 나는 이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호르몬 변화 없이 깨끗하게 운동한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시기가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응원 댓글 달고 그랬어요. 와, 이거 진짜 되게 좋은 방법이다, 열심히 하시는 거다, 굉장히 이제 좋게 봤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주인공은 21년에 아까 얘기했던 가짜 내추럴이 발생하고 약투가 터지고 돌출월이 내추럴 시합을 참여하고 내추럴들이 부흥을 하고 내추럴들이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건, 최대봉 선수의 배팅 사건이 있었죠. 저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나처럼 보디빌딩 30년 하면 라이트 헤비급 갈 수 있어. 나처럼 보디빌딩 30년 정도 하면 헤비급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사용이 적발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약물 사용이 적발된 건 아니고 성장 호르몬 거래와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되는, 그리고 나서 대중들은 의심의 눈을 어마어마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추럴이 진짜 내추럴 맞아? 라는 대중들의 그 어마어마한 의심이 증폭이 된 사건이 일어난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이 또 걸렸죠. 송기석 선수, 준규 빌더 등등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유튜브에 또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흘러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24년으로 갑니다. 조조님이 스스로 검증 콘텐츠를 시작했죠. 증명을 위한 도전부터 쭉 출격 준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인의 시합 과정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보여주는 컨텐츠를 했고, 저는 거기서도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준의 가짜 내추럴이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렸죠. 조준님이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를 시작을 하면서 내추럴이라고 자신있게 호기롭게 도전했던 분들의 검증 과정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검증 과정을 진행할수록 신기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중분들은 당연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해보자, 이것만으로는 모르겠다, 유명한 보디빌더가 있으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단계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이 대한민국의 가짜 내추럴의 역사다. 야, 이걸 알고 우리가 조준의 내추럴 검증을 다시 보면 또 재밌겠죠.